얼마 전 시사타파 채널이 입은 조작 댓글 피해 심각성을 전해드렸었죠. 분열 세력들이 얼마나 깊게 침투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 조작 댓글이 불러온 파장이 너무나 컸습니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댓글 하나로 한순간에 대형 유튜버와 시청자들이 함께한 라이브 방송이 대통령 암살 모의를 하는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조작 댓글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조아라님이죠. 대통령 살해를 예고한 테러범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께서도 밝혔듯 대통령 암살 모의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도 처벌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최초 조작 및 유포한 자를 찾아 강력히 처벌하는 게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을 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가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겁니다. 조작 댓글은 물론이고 또는 위장 세력이 침투해서 조작이 아닌 실제로 그런 댓글을 얼마든지 달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번 건은 조작 댓글로 판명이 났지만 만약에 그런 댓글이 실제로 달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단 이번 사건처럼 조작 댓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작이니까 사실관계는 금방 정리됩니다. 지금처럼 원본만 보여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댓글이 실제로 달린 걸 확인했다면 이 경우의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댓글이 달린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엮인 사람은 여기에 관계가 없다는 걸 제대로 증명해야 하거든요. 대중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실제 댓글이 달린 건 맞다 라는 이 이미지를 깨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돈, 에너지를 들여야 하죠. 지금 이 댓글이 조작인 게 드러났어도 피해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물질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세력들이 침투해 진짜로 저런 댓글을 달아버리면 이걸 훨씬 뛰어넘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판을 키우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종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공격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대형 채널에 가서 이런 짓들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파렴치한 분열 세력들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본 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조작 유포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를 주변에 퍼뜨린 사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민주노 파출부 채널이 사과문을 올렸다면서 함께 올려드렸었는데 여러분도 사실 이걸 진짜 사과문을 보시지 않을 겁니다. 다만 원본 라이브 채팅 전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댓글의 비난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들도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캡처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부분 역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를 함께 첨부합니다. 도대체 이게 사과문에 왜 들어갑니까? 다만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부분 역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 별개의 사안이니까 이 부분은 따로 글을 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어넣었다는 건 누가 봐도 핀트를 옮기라는 행위잖아요. 이걸 보면 구독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비록 대통령 암살 예고 글은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저쪽에선 얼마든지 저런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쩌면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은 역으로 우리를 엮기 위해 저쪽이 벌인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댓글을 봐도 이미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경우에는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확인도 없이 곧바로 보도부터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이종원 대표를 비롯해 그의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모두를 암살범들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종원 대표가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자 중 몇몇의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게 되고요. 다음으로 제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박대희 기자와 황희두 이사가 공개한 여러 자료들을 보셨듯 이 시몬이라는 자는 윤핵관 세력 중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극우를 탈퇴하고 뉴 이재명으로 넘어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죠. 그리고 문저 털레오를 제거해야 된다는 자신의 목적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같으면 바로 런할 거다 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난 언제든지 이재명을 벌릴 준비가 돼 있다. 이 뜻이 대놓고 드러나 있죠. 실제로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런한다는 건 둘째치고 애초에 같으면이라는 욕설 자체가 붙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건 시몬이 공유한 조작 댓글과도 연결됩니다.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그 대통령에게 또 목숨을 위협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심어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에 진짜 목숨을 위협당하셨다고요. 실제 댓글이었다면 위협을 날린 걸로 좋게 평가받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조작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뉴 이재명 선언과 함께 보면 본인 발언대로 진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자극해서 이놈들이 이렇게나 무서운 놈들이다. 빨리 척결해야 한다. 라고 부채질하기. 저는 솔직히 이걸로 보입니다. 이건 본인이 처음에 밝혔던 문조 털레우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적과도 부합하고요. 시몬이라는 자를 팔로우한 대통령이 이걸 본인에 대한 걱정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신의 트라우마를 깨우는 개념 없는 행위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자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풀리비님을 차단한 게 알려졌죠? 대통령을 위해 쓴소리를 했던 사람을 좌표를 찍은 걸 넘어 이제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민주당원도 아니고 계엄을 옹호하고 이재명 악마와의 선 넘는 표현을 동원하는 그 윤허개인에서 넘어온 사람은 직접 팔로우하시고 17년차 민주당원의 계엄 당시 장갑차를 직접 막았던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 200만 원을 후원했던 사람은 차단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김민석 당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까지. 그런데 이후 대통령이 보이신 행동은 차단. 이게 뭡니까? 전당대회 내내 갈등이 한참일 때 없던 그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얼마 전 전당대회 축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숱한 위기의 순간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한 민주당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하고 강한 지도부, 여러분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지라면서요. 이게 동지에게 보여주시는 태도입니까? 본인이 싫어하는 티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김민석 당대표에게 어떻게 해달라, 어느 인사한테 저렇게 해달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갈 것 없이 그냥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하나다, 통합하자, 화합하자는 형식적인 구호로 끝내실 게 아니라 대상을 직접 지목하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이미 제대로 목격했거든요. 이 정도 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죠. SNS로 본인의 뜻을 드러내온 분께서 이걸 끝까지 안 하시잖아요. 청년 정치인의 눈물에 반응하신 것도, 늦은 새벽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신 것도 본인이었습니다. 5.18 조롱에 분노하신 것도 본인이고요. 본인의 뜻을 가감없이 X에서 모두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조 털레우라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전방위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을 때도 그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당무기임 논란이 터져도 할 말 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SNS에 한마디만 남기셨어도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몰랐을 텐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도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시모는 팔로우, 풀리비는 차단. 여기서 느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렇게 보시기가 힘들었다면 차라리 무대응이라도 하셨으면 몰랐을까. 본인 스스로 차단을 해버리셨으니 이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평소처럼 관계자별 이야기도 아닌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움직이신 거니까요. 그 누구의 탓도 하실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시몬이라는 자의 모든 이력을 알고도 모두 품고 계셨던 건지 모르고 계셨을지는 본인만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대표 시절의 어려운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자칭 유이재명 세력들이 옆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간이 너무 길다면 윤허개인 그리고 그들이 이재명이라는 자를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답은 금방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